Всем привет! 여러분 안녕하세요. 돌아와 러시아어 이사도라입니다. 오늘은 기초 러시아어 6강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과 가족에 대해서 이름과 직업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법을 익히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강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자, 처음으로 복습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5강까지 진행을 했는데,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빈칸 채우기 퀴즈인데 한번 풀어보시고 정답도 뒤에 공개할 거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다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 이름은 무엇입니다. 사실 1강에서 했던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뭘 공부했나요? 지난 시간에 인칭 대명사를 공부를 했죠. 그녀, 그들, 우리. 그죠? 그래서 인칭 대명사를 또 활용을 해서 이제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만 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도 한번 물어봐야 되죠. 그의 이름이 뭔가요? 그녀의 이름이 뭔가요? 그들의 이름은 뭔가요?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또 한번 배워볼 텐데 그것들을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인칭대명사 대격이라는 것을 공부해야 합니다. 대격이 무엇인지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인칭대명사의 대격 형태를 또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다음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김에 러시아 사람들의 다양한 이름과 애칭을 또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와, 본래 이름이 알렉산드르인데 애칭은 사샤. 완전 다르네. 약간 이것도 따로 외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칭을 알아야 친구끼리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친근하게 부르기 쉬워질 거예요. 그다음에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제 직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겁니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래서 직업을 물어보고 제 직업은 무엇입니다. 뭐 저는 학생입니다. 저는 뭐 회사원입니다. 사업가입니다. 이야기를 할 텐데 자, 그러려면 다양한 직업들을 우리가 또 러시아어로 알아야 되죠. 다양한 직업들도 러시아어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워낙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인 직업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문 살펴보기로 간략하게 어떤 한 소녀가 자기의 가족을 소개하는 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이렇게 가족을 소개하면 되는구나 한번 감을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숙제로 또 가족 소개하는 걸 제가 내드릴 테니까 댓글란에 한번 여러분의 가족을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댓글란에 꼭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강의 복습 시간입니다. 빈칸을 채워주세요. 자, 여기 괄호 안에 제가 한국어로 써놨는데 이 부분을 러시아어로 바꿔서 빈칸에 써주시면 됩니다. 프리비엣 이반, 안녕 이반, 잘 지내? 잘 지내가 러시아어로 뭐였지? 고마워, 좋아, 스파시바 хорошо. 너는, 자, 그 다음에 왼쪽에는 내 형제가 있고 오른쪽에는 내 자매가 있습니다. 자, 둘 다 내인데 이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여러분 잘 기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말해주세요. 어디에 학교가 있나요? 슈콜라. 자, 어디에가 러시아어로 뭐였더라? 슈콜라. 학교는 저기에 있어요. 저기에는 또 뭐였죠?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리나 말해줘. скажи. 언제 우리의 수업 있어? nаш урок. 자, 언제 러시아어로 뭐였나요? 언제 이걸 보는 순간 러시아어로 딱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nаш урок. 우리의 수업은 내일 아침에 있어. 이것도 다 배웠던 표현입니다. 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 리아땀 아지모이. 자, 덥다 춥다 러시아어로 1강에서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에따 이것이 너의 사전이니? 아니, 이것은 그의 사전이야. 슬라바리. 자, 너의, 그의 다 배웠던 겁니다. 당신의 가족이 지금 집에 있나요? 심야 시час дома. 자, 당신의가 뭐였더라? 자, 심야의 성에 따라서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더라? 어떻게 바꿔야 되지? 자,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3초 뒤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멈춰놓고 빨리 쓰시고 답을 체크해 보세요. 처음부터 답 체크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서 자, 멈춰 놓으시고 쓴 다음에 체크하세요. 자, 3초 뒤에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정답이 이렇습니다. 자, 잘 지내? 깍질라만 해도 되고, 깍우찌비야 질라, 우찌비야 넣어도 되고, 깍뜨이 해도 되고, 깍바질바이시 해도 됩니다. 다 맞아요. 너는 아뜨이, 아우찌비야 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라는 것은 그 명사의 성에 맞춰줘야 돼요. 그죠? 브라시 남성이니까 모이, 브랏. 시스트라가 여성이니까 마이야, 시스트라.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어디에, 그지야. 저기에, 땀. 언제, когда. 내일 아침에, завтра утром. 그죠? 덥다, 춥다. 뭐였어요? жарко, холодно. 그다음에 너의, 그의. твой, его. 자, 슬라바리가 남성이기 때문에 твой라고 한 것이죠. 그다음에 그의라는 것은 성 구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vo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ваша семья. 자, 심야가 여성이기 때문에 ваша라고 한 것이죠. 아를 붙여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 맞으신 분 계신가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 이것도 1강에서 했던 거예요. 자,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Как вас зовут? Как вас зовут? 그죠? 이것을 직역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실은 как, 어떻게, вас, 당신을, зовут, 사람들이 부르나요? 라 그랬어요. 그래서 как вас зовут? 그래서 이름이라는 말 자체는 이 문장에 안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부르나요가 결국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가 된다고 했어요. 러시아식으로. 그래서 вас 반드시 당신을이라고 해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반말로 물어보고 싶으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부르니? 네 이름이 뭐야? как тебя зовут. 그죠? 너를에 해당하는 찌비아를 넣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너를 어떻게 부르니? 그러면 대답은 어떻게 해요? 미니아 자붓.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불러요? 알렉산드르. 아니면 사샤. 그죠? 알렉산드르, 사샤라고 부릅니다. 자, 사샤가 알렉산드르의 애칭이에요. 그죠? 둘 다 맞아요. 자, 그래서 미니아, 나를에 해당하는 게 미니아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당신은 너, 그러니까 당신을, 너를, 저를 вас, тебя, меня 이 세 가지가 모두 대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물어볼 때는 이 대격을 사용해서 물어봐줘야 돼요. 나를, 너를, 당신을 지금 을자가 들어간 게 대격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대격이라는 것은 동작의 영향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향을 받는 거죠.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나를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격입니다. 그래서 대격이 지금은 인칭대명사로만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아주 다양하거든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좀 더 자세한 것은.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아니면 그는 나를 알아. 뭐 이런 것들. 그죠? 을에 해당하는 게 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물어볼 때 이렇게 대격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이 뭐냐, 너의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다. 이렇게 세 가지만 알아봤는데 인칭대명사를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녀, 그들. 자, 그러면 그것을 또 적용을 해서 그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 무엇이다. 그것들도 대격이 있겠죠. 그렇죠? 인칭대명사의 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본형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나, 야, 너, 의, 그, 온, 그녀, 아나, 우리, 의, 당신, 너희들, 당신들, 의, 그들, 아니. 이것들의 대격. 자, 어떻게 됩니까? 나를, 른 미냐. 그죠? 너를, 른 찌비야. 그를이라고 하고 싶으면 이보. 그쵸? 달라요. 온이 아니에요. 이보. 그녀를 이요. 우리를. 자, 원래 우리는 뭐이었는데 우리를이라고 하고 싶으면 갑자기 n이 튀어나와가지고 나스가 돼요. 나스. 그죠? 외워야 됩니다. 이거 나스. 우리를. 그 다음에 당신을, 너희들은. 그죠? 바스가 되고요. 그들을 이라고 하고 싶으면 얘도 달라요. 그죠? 아니가 어떻게 돼요? 이흐가 됩니다. 이흐.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이 무엇이냐. 자, 예를 들어서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직역을 하면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니까 그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Как его зовут? 그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는 뭐라 그래요? 그러면 Как ее зовут? 그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Как их zовут? 자,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은
알렉산드르와 안나예요. 그러려면 Нас зовут Александр и Анн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물어볼 때 반드시 이 인칭대명사의 대격을 사용해서 물어봐야 한다. 물어보고 대답해야 한다. 자,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김에 애칭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자, 이 슬라이드에는 지금 남자 이름들, 그리고 오른쪽에 그 다음 슬라이드에는 여자 이름들이 있고요. 자, 왼쪽에는 남성의 이름 지금 원형, 그리고 오른쪽에는 애칭을 써보았습니다. 자, 남성의 이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런데 지금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이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일단 포함을 시켰어요. 자,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알렉산드르라는 아주 보편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남자 이름이죠. 그런데 여기에다 R을 붙이면 알렉산드라, 여자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알렉산드로와 알렉산드라의 애칭이 뭐냐? 사샤입니다. 사샤. 둘 다 사샤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칭이라는 거는 우리가 친한 사이일 때, 그죠? 아니면 아주 어린 아이일 때, 그냥 어린 아이를 친근하게 부르고 싶을 때. 어쨌든 친근한 표현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애칭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러시아 친구들을 사귄다 하면은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죠. 그죠? 프리비엣 알렉산드르 할 수 있지만 프리비엣 사샤 이게 조금 더 친근한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이 괄호 안에 사냐라고 돼 있는 거는 이 알렉산드르 남자 이름의 애칭이 사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사샤, 사냐 둘 다 되고 여자는 사샤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사실은 몇 개 더 굳이 따지자면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한두 개씩만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예요. 너무 머리 아프니까 다 외우려면. 자, 그다음에 이브게니라는 남자 이름이 있고 또 이거와 비슷한 이브게니아라는 여자 이름이 있어요. 둘 다 애칭으로 제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냐. 자, 갑자기 죄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죄냐만 보면 원래 이름이 뭐였는지 감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둘 다 알아둬야 되는 거죠. 죄냐. 그죠? 자, 세르게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세르게이. 세르게이. 그죠? 시류오즈라고 합니다. 시류오즈. 그다음에 그리고리라는 이름도 아주 많은 이름이에요. 그리고리. 자, 그리샤라고 합니다. 애칭으로 그리샤. 프리비엣 그리샤. 그다음에 니콜라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니콜라이. 자, 애칭이 뭐냐? 꼴랴. 꼴랴가 됩니다. 꼴랴. 그죠? 그다음에 미하일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자, 아주 귀여워요. 미샤. 프리비엣 미샤. 그죠? 이반이라는 이름의 애칭은요. 바냐라고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블라디미르 아주 보편적인 이름입니다. 그죠? 블라디미르. 자, 애칭으로 뭐라고 하냐? 발로자 아니면 vova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발로자, vova. 자, 그다음에 드미트리도 네, 정말 러시아스러운 이름이죠. 드미트리. 자, 지마라고 하시면 됩니다. 지마.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남자 이름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남자 이름. 알렉세이. 너무 멋있어요. 뭔가 멋있어. 알렉세이. 자, 료샤라고 하거나 알료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자 이름들 간략하게 알아보았고요. 그다음에 여성의 이름들 또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나. 아주 대표적인 이름. 안나. 자, 애칭으로 아냐라고 하면 됩니다. 아냐. 그다음에 마리아. 자, 애칭은 마샤. 우리가 마샤와 곰 애니메이션이 있잖아요. 그죠? 마샤가 사실은 마리아인 거죠. 그래서 마샤. 그다음에 일리에나. 자, 줄여서 리에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지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 이름이에요. 리디아. 뭔가 예뻐요. 그죠? 리지아. 자, 리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리다. 그다음에 이리나는 이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라. 그다음에 이카찌리나. 자, 이거는 자, 이 이름은 애칭으로 우리가 까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비엣 까짜. 까짜가 사실은 이카찌리나인 거죠. 그다음에 소피아라고도 그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피아. 그죠? 사피아. 소냐라고 하시면 됩니다. 소냐. 그다음에 일리자비에타. 너무 예뻐요. 그죠? 일리자비에타. 자, 줄여서 리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리자. 그다음에 스비틀라나라는 이름이 있는데 자, 줄여서 애칭으로 스비에타라고 하시면 됩니다. 프리비엣 스비에타. 그죠? 올가라는 이름은 올랴.
그죠? 올가도 아주 많은 이름이죠. 그죠? 그래서 줄여서 애칭으로 올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름만 나열해 보았고요. 이외에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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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합니다. 그죠? 그것들을 다 언급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이 정도만 알아놓아도 소통의 문제가 아주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직업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Кто вы? 이거는 근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닌가요? Кто вы? 이걸 직역하면? 네, 맞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도 됩니다. Кто вы?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문맥을 잘 따져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로 소개하는데 Как вас зовут? Меня зовут Александр. 제 이름은 알렉산드르예요. 그러고 나서 상대방이 Кто вы? 이랬어요. 그러면 이름을 얘기를 했는데 당신 누구예요? 이런 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Кто вы? 그래서 문맥을 잘 파악해서 이것이 당신은 누구냐 아니면 당신의 직업이 뭐냐 그 둘 중에 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кто вы?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로서도 사용이 됩니다. кто вы?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오해를 덜기 위해서 굳이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직업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질문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Кто вы по профессии? Кто вы по профессии? 그죠? 프로페시아라는 게 직업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뽀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뭐에 의해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페시.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직업에 의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Кто вы по профессии? 자, 그렇다면 대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Я студент. 저는 대학생입니다. 그죠? 아니면 Я бизнесмен. 저는 사업가입니다. 네. 그래서 직업의 종류도 반드시 알아놓아야 되겠죠. 네, 뒤에 소개를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말고 너의 직업이 뭐야? 그의 직업이 뭐야? 그녀의 직업이 뭐야? 인칭대명사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활용을 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кто ты? 하면 됩니다. 너의 직업이 뭐야? кто ты? 아니면 кто он? 그의 직업은 뭐냐? кто она? 그녀의 직업은 뭡니까? 그죠? кто они? 그들의 직업은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빠프라피에시를 붙여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кто ты, 빠프라피에시? 너의 직업이 뭐야? кто он, 빠프라피에시? кто она, 빠프라피에시? 그죠? 인칭대명사를 활용하여서 다양하게 질문을 여러분들이 또 연습을 해보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외워야 할 게 많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양한 직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프로페시아. 이게 원형이에요. 직업이라는 원형. 프로페시아.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생. 대학생을 러시아어로 뭐라 그러냐? 스투디엔트. 스투디엔트. 그리고 여성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 대학생. 스투디엔트가. 스투디엔트가. 그래서 남자 대학생은 스투디엔트, 여자는 스투디엔트가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학생인데 대학생 말고 초중 고등학생은 뭐라 그러냐? 남자 슈콜니크, 여자 슈콜니츠. 자, 이렇게 남자 여자 따로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라고 또 무조건 까가 붙는 것도 아닙니다. 자, 니자가 붙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외워줘야 됩니다. 슈콜닉, 슈콜니츠. 슈콜라에서 온 거기 때문에 네, 외우기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선수. 자, 남자 스파르트미안, 스파르트미안. 여자 스파르트미안가, 스파르트미안가. 그죠? 그래서 까가 붙어서 여성형이 되는 겁니다. 자, 운동선수. 그 다음에 엔지니어. 자, 뭐라고 하나요? 인지니어. 인지니어. 여기는 여성형이 없나요? 굳이 따지자면 까를 붙일 수 있겠지만, 네, 보통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냥, 자, 여기 제가, 한 가지 덧붙일 설명이 있는데, 굳이 제가 남, 여를 나누어 놓았다 하는 것은, 그 남자, 여자를 따로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성일 때는 그 여성형을 사용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엔지니어, 의사, 사업가, 이런 것처럼 하나만 써놓은 것은, 남녀 공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엔지니어, 인지니어, 남자, 여자 둘 다 그냥 인지니어라고 하시면 되고,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врач. 남자든 여자 의사든 둘 다 врач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간호사. 자, медсестра. медсестра.
자, 이것도 사실은 되게 재밌어요. 의료 자매. 뭔가 약간 직역을 하면 미치스트라.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간호사의 경우는 이제 대부분 여성이지만 남자 간호사도 있잖아요. 자, 간호사인데 남자다. 그러면 시스터라고 할 수 없으니까 브라시라고 합니다. 미드브라트. 남자 간호사. 미드브라트. 아시겠죠? 되게 재밌어요. 이걸 또 따져보면. 자, 그다음에 사업가, 비즈니스맨. 비즈니스맨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업가도 비즈니스 우먼 아니면 비즈니스맨,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써도 되는데, 그냥 비즈니스맨 하나로 통일하셔도 됩니다. 큰 문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회사원, 남자, 여자 따로 있습니다. 오피스니 사트로드니크. 오피스가 사무실, 회사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오피스니 사트로드니크. 남자. 그다음에 여성 회사원은 오피스나야 사트로드니ца. 오피스나 사트로드니짜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따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은퇴자. 그러니까 나는 은퇴를 했어요. 퇴임을 했어요. 나는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연금 수령자. 자, 빈시아니에르. 빈시아니에르. 남자고요. 여자는 빈시아니에르까. 까를 붙이면 됩니다. 빈시아니에르까. 자, 그 다음에 나는 가정주부다 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마하지아이까. 다마하지아이까. 아시겠죠? 네. 직업을 한 3개의 슬라이드로 나눠놨어요. 워낙 많으니까. 자, 판매원. продавец. 남자. продавец. 여성. продавщица. продавщица. 자, 좀 다르죠? 쉬자가 붙어요. 그죠? 이런 거 외워야 돼요. 자, 기자는 뭐라고 하나요? 저는 기자입니다. journalist. journalist. 그죠? journal이 잡지잖아요. journal. 거기서 온 거죠. 기자. journalist. 여자는 까를 붙이면 돼요. journalist가. 그다음에 강사. 강사는 뭐라 그러냐? 선생님. 그죠? преподаватель. преподаватель. 자, 여성형 니자를 붙여야 돼요. преподавательница. преподавательница. 아시겠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여성형을 프리파다바젤인자로 하는데, 프리파다바젤이라고만 해도 됩니다. 네, 되긴 돼요. 네, 이게 굉장히 미묘한 뉘앙스인데 되긴 됩니다. 그다음에 선생님, 우취질.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라는 거는 지금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취질. 이 강사는 주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을 프리파다바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취질니스는 이제 여성형, 니스가 또 붙죠. 자, 우취질니스. 그다음에 교수, 경제학자, 수학자는 여성 구분을 따로 하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프로페서르, 교수. 그다음에 경제학자는요. 경제 전문가, 경제학자, 이카나미스트라고 합니다. 수학자는요. 마티마티크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비서는 이것도 남자 비서, 여자 비서가 따로 있는데, 자, 시크리타리, 남성형, 그죠? 여자 시크리타르샤, 그죠? 시크리타르샤, 여성 비서. 네, 그 다음에, 자, 공무원이신 분도 꽤 계실 거예요. 자, 공무원. 근데 너무 길어요. 그죠? 네. 남자, 여자 따로 있습니다.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лужащий. g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лужащий. 공무원. 자, 근데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госслужащий라고도 하셔도 됩니다. 줄여가지고. gосударственный를 그냥 고스로 줄여가지고 госслужащий. 아시겠죠? 네. 여성형은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служащая. 네.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служащая. 줄여가지고 госслужащая라고 하셔도 됩니다. 여성형. 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자, 프로그래머. 프로그래미스트. 아니면 여성형. 프로그래미스트가. 그래서 까를 붙여서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통번역가. переводчик. 그죠? переводчик, 남성. переводчица. переводчица. 여성형. 그래서 통역가든 번역가든 굳이 나누지 않아요. 그냥 переводчик, переводчица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네, 미묘한데
여성 프로그래머다. 그래도 프로그래미스트라고만 해도 되고, 여성 번역가다 해도 삐리보칙, 아나 삐리보칙 이렇게만 해도 돼요. 삐리보치자 해도 되고, 네. 그래서 네, 둘 다 통용이 되는 게 있고, 굳이 여자를 나눠야 되는 게 있고, 네, 미묘한데 일단은 이 정도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음악가. 음악가는 네, 그냥 이거 하나만 쓰시는 게 좋아요. 무지칸트. 무지칸트. 남자든 여자든 음악가다. 무지칸트. 자, 그다음에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가 여자 피아니스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형도 네 굳이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피아니스트라고만 해도 되고 피아니스트가 둘 다 맞아요. 그다음에 작곡가 compositor 그다음에 네 작곡가도 하나이고요. compositor 그다음에 가수 자 pevец pevец 남자 가수 여자 가수는 pevица 이거 같은 경우는 굳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여자 가수는 삐비자라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굳이 나눠야 되는 게 있고 둘 다 통용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네, 일단은 그렇구나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작가 같은 경우는 비싸질, 비싸질. 그다음에 삐싸질니ца 여성 작가 삐싸질니ца 네. 그다음에 화가 그림 그리는 화가 후도우즈닉 남성 후도우즈닉 여자 후도우즈니ца 후도우즈니ца 자, 그다음에 물리학자, 화학자, 사진사, 법률가, 법학자 여기는 그냥 이 하나로 다 통용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죠? 피직, 히믹 이런 거는. 자, 그래서 물리학자, 피직, 피직. 화학자, 히믹, 히믹. 사진사, 파토그래프, 파토그래프. 그죠? 법률가, 법학자. 그러니까 법률가, 법률 쪽에 종사하는 사람을 통틀어서 유리스트라고 하시면 됩니다. 유리스트. 그리고 아니면 법학자,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는 사람,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 그죠? 법학자도 유리스트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알아보았고, 자,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까지 알아보았고요. 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댓글에 달아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알아서 하실 수 있겠죠? 저는 음악가예요. Ja Musikant. 그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는 작곡가예요. On compositor. 예를 들어서 저의 아빠는 물리학자예요. Mой папа. 아니면 Mой отец. Физик. 그죠? 아니면 뭐라 그래야 돼? 그녀는 사진사다. Она фотограф. 그죠?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문 살펴보기를 통해서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마우스로 그린 거거든요. 이렇게 일일이. 발로 그린 것 같죠? 근데 진짜.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강아지는 좀 잘 그린 것 같아요. 이 강아지랑 이 소녀. 네,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려요. 제가 피아노는 잘 치는데 그림은 정말 못 그립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렇게 가족 소개를 간단하게 할 수 있구나. 이름과 직업을 소개해 봅시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소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가 화자예요. 주인공이에요.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Аня. Я школьница. Это моя семья. Слева мои родители. Это мой папа. Его зовут Иван Александрович. Он врач. А это моя мама. Ее зовут Ирина Михайловна. Она учительница. Справа мой брат. Его зовут Антон. Он тоже школьник. А это наша собака Рики. 네, 읽어보았는데 해석이 되시나요? 자, 안녕하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Аня. 제 이름은 아냐예요. 그러니까 애칭으로 자기를 부를 수도 있어요. 그냥 Меня зовут Анна라고 안 하고 Меня зовут Аня. 그죠? 좀 더 귀엽잖아요. 그죠? Я школьница. 뭐래요? 저는 초등학생이에요. 지금 딱 봐도 어려 보이니까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Это моя семья. 이것은 제 가족이에요. Слева. 이것도 배운 표현이죠, 여러분. Слева, справа. 왼쪽에, 오른쪽에. 왼쪽에는 мои родители. родител이는 뭐냐면 부모님이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은 아빠, 엄마니까 복수형이겠죠. 그래서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이자로 끝나는 거. 그러니까 나의라는 말도
모이가 아니고 마이. 복수형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왼쪽에는 제 부모님이 있어요. 그리고 한 명씩 가리키면서 에따 모이 빠빠. 이분은 저의 아빠세요. 이보 자붓 이반 알렉산드로이치. 보통 이렇게 좀 부모님을 소개한다, 뭐 나이 드신 분, 나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을 소개할 때는 이렇게 부친까지 붙여서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예의가 있어요. 그죠? 이보 자붓 이반 알렉산드로이치. 우리 아빠의 성함은 이반 알렉산드로비치세요. 알렉산드로비치예요. 그 다음에 온 프라치. 그는 의사입니다. 우리 아빠는 의사예요. 온 프라치. 아예 마야 마마. 이분은 우리 엄마예요. 제 엄마예요. 마이야 마마. 이요 자부트. 그녀의 이름은 이리나 미하일로브나입니다. 아나 우치이질니ца. 우리 엄마는 학교 선생님이에요. 우치이질니ца. 스프라바 모이 브라트. 오른쪽은 저의 오빠입니다. 그죠? 브라트, 남자 형제. 근데 딱 봐도 키가 크니까 오빠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보 자부트. 그의 이름은 안토니예요. 이렇게 뭐 나랑 나이 차이 안 나면 굳이 부칭을 붙일 이유가 없죠. 그죠? 안톤입니다. 온또즈 슈콜닉. 그 또한 슈콜닉이에요. 초등학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아에따. 그리고 이것은 나샤 사바카 우리의 나샤 우리의 강아지 사바카 리키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족 소개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오늘 강의 내용은 다 끝났고요. 자, 숙제로 여러분들께 내드릴 게 있습니다. 자, 뭐라고 써있나요? Нарисуйте свою семью и расскажите о ней. 네, 뭔가 엄청 어려운 문장이지만 한국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그려보고 러시아어로 소개해주세요. 말해주세요. 그에 대해서. 그래서 댓글란에다가 간단하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이분은 저의 아빠십니다. 그러니까 가족 사진이 있다고 치고, 왼쪽에는 저의 할머니십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뭐고, 그녀의 이름은 뭐고, 오른쪽은 저의 할아버지시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러시아어로 여러분들이 직접 작문을 해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독학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독학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그쵸? 연습할 대상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댓글도 달고, 또 러시아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 친구랑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자꾸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댓글 기다릴게요. 제가 하트 꼬박꼬박 눌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7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시바 나스위다니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